DMI 사용법입니다. DMI 사용법은 누가 뭐라 그래도 D 플러스 분홍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 상승, 누가 뭐라 그래도 청색이 위로 올라가면 하락입니다. D 플러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기억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분홍색이 위로 올라가면 상승, 분홍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데 노란색이면 약간 상승이 더뎌졌다, 이런 의미예요. 분홍색이 위로 올라갈 때 상승, 그리고 이 청색이 위로 올라가면 하락. ADX나 BW나 똑같은데 이것은 상승과 하락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분홍색이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청색이 위로 올라가면 팔려는 사람이 많고 매도 치는 사람이 많고 풋이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분홍색이 많으면 콜이 많고 매수가 많고 살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DMI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DMI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입니다. 오늘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주식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그만큼 올랐다가 지금 떨어뜨렸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표 만들기를 다들 못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지표 만드는 것을 했잖아요. DMI를 변형시켜서 써볼 겁니다. 자, DMI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요. 수식관리자로 들어와서 추세지표 DMI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이 DMI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DMI를 여기를 복사를 했죠. 복사를 했으면 D 플러스 그리고 일목균형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일목균형표.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뒤에 붙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D 플러스 일목균형표인데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복사에다가 4번에다가 이렇게 붙이셔요. 그리고 똑같이 5번에도 붙입니다. 붙여넣기 해요. 예, 작업 조장을 하고요. 1번에 있는 거 지우셔요. 자, 2번에 있는 건 D-는 복사를 잘라내기를 해볼까요?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ADX 지우고요. ADX가 필요 없어요. 자, 수식 4번에 D 플러스를 그대로 둡니다. 4번에는 여기는 피어리드를 여기다가 A 피어리드로 이렇게 쓰셔요. A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A 피어리드라고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예, 작업 저장을 하고 지표 설정 조건에서 피어리드가 14로 돼 있죠. 여기 13으로 바꾸셔도 돼요. 14 써도 됩니다. 여기 피어리드를 똑같이 하나 쳐주고, 피어리드 앞에 A자가 붙어야 되죠. A 피어리드가 돼야 되거든요. 요거를 16으로 이렇게 작업 저장, 2분봉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3분봉을 쓰신다 그러면 9하고 11을 쓰시면 돼요. 여기 8하고 11을 쓰거나 여기를 8, 그 다음에 11, 12를 쓰거나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요거 2분봉이에요. 13이나 14 써도 돼요. 13, 16을 쓰고요. 1분봉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1분봉 본래 2분봉의 2배예요. 26, 32 이렇게 써야 되는데 20을 중심으로 해서 18하고 22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작업 저장을 하고 수직 검증하면 수식의 이상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하면 나왔죠. 여기에 D-라고 하나 쳐줘요. D- 이렇게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일목균형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똑같습니다. 작업 저장을 하고요. 수식에 들어가 가지고 수식 4번에 있는 여기를 잘라내기 한 거 있어요. 붙여넣기 하면 여기 D-로 돼 있어요. D- 피어리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해줘도 되고요. 작업 저장. 여기도 역시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에 A자 하나 더 써놓으면 돼요. A 피어리드로 바꾸면 돼요. 작업 저장하면 다 된 겁니다. 이름을 설정을 안 해서
여기 마이너스 하고요. 작업 저장을 하고, 요 위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위에도 수식에는 플러스.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 플러스. 자, 작업 저장이요. 작업 저장 했죠. 위에 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를 지표 설정 조건에 들어가서 이거 했고, 라인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게 계속 빠지고 있죠. 일목균형표 D 플러스에서 위에 있는 플러스를 분홍색으로 바꿉니다. 위에 있는 플러스는 분홍색으로, 여기 밑에 있는 플러스는 여기를 약간 노란색 계통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 저장을 하고요. 자, D 마이너스, 이 위에 있는 마이너스를 청색으로, 밑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 노란색 계통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작업 저장을 하고요. 수식 검증을 하면 수식이 이상이 없겠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분홍색하고 노란색하고 작업 저장. 밑에 것도 똑같이 다 됐겠죠. 네, 다 됐습니다. 작업 저장. 닫기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 지표에 보면 사용자 지표 맨 아래 D 플러스하고 D 마이너스하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점점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 위에 칸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위에 칸에다가 집어넣으면 요게 떠요. 여기 밑에 걸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 DMI하고 같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것을 돌려보면 제가 11시쯤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죠. 나온 다음에 지금 많이 올라갔고 D 플러스 하고 여기에다가 그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깔아서 보면요. 일목균형표가 이게 2분봉에 쓰는 일목균형표예요. 플러스고 위에 있잖아요. 자, 이 일목균형표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올라왔고 여기 지금 갭 보정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차트 환경 설정에서 아침에 갭 보정을 하고, 자, 갭 보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갭 보정을 해야 아침에 시작할 때 지표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첫 봉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두 번째 봉에서 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봉에서 봉 시작할 때 사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거의 원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봉 두 개 정도 음봉 나오면 한번 꼬리가 길면 자른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개파락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 차트 환경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 갭 보정을 지우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갭 보정을 지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되는데 노란 구름인데, 자, 이 보시면 알지만 노란 구름인데 요 밑에는 파란 것이 올라왔죠. 이때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사냐면 요때 사야죠. 요때 샀는데 파란 것이 위로 올라왔네요. 그러면 저 구름보다 위에 있으면, 자, 봉이 끝날 때 구름보다 위에 있으면 버텨도 됩니다. 구름보다 위에 있으면 버텨도 돼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서 살짝 데드크로스가 나고 여기 나왔지만은 봉이 끝날 때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봉이 구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버텨도 됩니다. 가지고 있다가요, 이제 계속 가지고 있을 만해요. 이 정도 올라가면 매매선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같이 올라가면 매매선하고 같이 쭉 보는 것입니다. 쭉 가지고 보죠. 매매선이 지금 두 개가 있죠. 하나도 안 닿았어요. 자, 여기서 처음으로 매매선이 닿았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 즈음에 이쯤에서 대충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매매선에 닿으면 그 다음부터는 장이 길게 못 갑니다. 그냥 계속 쭉 가지고 있다가 이것만 잘 보셔도 돼요. 이거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에 파란색 색선이 위로 팍 솟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요 구름 바뀐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자, 구름 바뀐 다음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매도 들어갈 수 있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시그널대로 하는 거예요. 시그널대로. 매매선이 굉장히 좋죠. 두 가지 매매선, 어떻게 매매선을 까는지는 이미 다 전에 올려드렸거든요. 매매선 두 개 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월요일날 오전 9시에 지금 올려드린 DMI, D 플러스, D 마이너스, 이 DMI 변형시킨 DMI죠. 이 색이 지나고 지나면
거의 상승이 멈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이 지나면 한 번쯤 멈춰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이 지나고 날카롭게 솟으면 거기서 더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대부분 그쯤에서 이렇게 멈춰요. 이때 뇌동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사람이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팍 올라가면 그때는 한번 숨을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 지표를 잘 쓰시면 되고요. 3분봉에는 이 수치가 달라진다 그랬죠. 10을 전후로 해서 쓰고 1분봉은 원래는 30을 전후로 해서 써야 되는데 1분봉 한번 볼까요? 1분봉을 쓸 때는 이 30을 전후로 해서 써야 되거든요. 30을 전후에 써야 되는데 여기 26, 32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원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1분봉을 보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여기가 오늘 시작이었죠. 똑같습니다. 갭보정을 안 해서 그런데 차트 환경 설정에서 갭보정을 하고 보면 이때쯤 살 수 있겠죠. 이때쯤 살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비슷해요. 첫 번째는 올라오지 않았고 두 번째 올라왔고 세 번째 봉에서 사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셔도 돼요. 1분봉에 쓰는 것도 그 숫자가 본래는 이건데 조금 빨리 씁니다. 1분봉에는 봉이 많이 나오니까 10, 뭐 8, 그 다음에 여기는 22, 여기 18, 22 이렇게 해가지고 씁니다. 1분봉을 쓸 때는 조금 더 숫자를 줄여서 쓰는데 본래는 이렇게 줄였으면 안 돼요. 수학적인 원리는 절대 줄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줄여 쓴다고 보시고요. 나중에 이것도 1분봉 있을 때는 이 수치도 바꿔야 됩니다. 2배 보시면 돼요. 2배 16, 48, 98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분봉 수치하고 1분봉 수치는 2배예요. 1분봉이 2배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CCI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